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어지러우시나요? 심지어 두통, 식은땀과 함께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세도 나타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이석증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손은진, 청각 평형기능검사실 이선주입니다. 주변에서도 이석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이석증은 흔한 질병이죠.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 중에서 이석증은 어떤 병일까요? 귀에 돌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석증은 귀에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아주 심한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병인데요. 사실은 이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귀 안에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리를 듣는 기관인 청각기관이 있는 달팽이관이 있고 바로 옆에는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인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귀에서 전정기관 내에는 아주 특수한 내림프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고 그 아래쪽에는 작은 알갱이 같은 이석이 깔려 있고 바로 밑에는 몸의 균형을 잡는 전정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고 움직이면 내 귀 안에 전정기관 내에 있는 내림프가 한쪽으로 관성으로 인해서 출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래에 깔려 있는 이석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을 밑에 있는 전정 신경세포가 감지를 해서 아,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내 몸의 일부였던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전정기관 안을 채우고 있는 내림프 안에서 마구 움직이게 되면 나는 고개를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귀 입장에서는 이석이 마구 움직이고 다니니까 신경이 느끼기에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내가 빙글빙글 돈다고 느끼는 아주 증상이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워낙에 증상이 특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어지러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대략적으로 아, 이거는 이석증의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평형기능 검사를 의뢰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드리면 이제 이선주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주실 거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비디오 안진 검사기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석증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두위 및 체위 변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석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진료실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실에 가서 검사를 더 해야 됩니다 하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검사할 때 당시에는 조금 더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셨던 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지럼증을 느끼면 검사할 때 어지러울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검사하는 것 자체가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도중에 갑자기 자세를 바꾸신다든지 움직이시게 되면 넘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검사 방법 자체로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빠르게 고개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리며 또한 침대에서 앉은 상태에서 빠르게 뒤로 눕고 고개를 젖혀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석증이 관찰이 되면은 어떤 치료를 처방하시게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로 진단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의 증상과 병력을 보고 선생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아, 이게 이석증이 맞구나. 그리고 이석증 중에서도 급성기의 증상이 매우 심할 때는 저희가 물리치료를 의뢰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거나 몸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귀 안에서 전정기관 내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이탈해 나은 이석 조각을 중력을 이용해서 덜 어지러운 대로 움직이는 물리치료로서 일반적으로 뭐 이석 치환술 또는 이석 정복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석증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대부분 다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려도 이석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알갱이들이 점점 더 흐물흐물해지고 내 몸에서 다 재흡수가 되면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물리치료 또는 이석 정복술을 통해서 자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위치보다는
조금 더 옮겨 놔서 내인에서 전정기관 내에서 어지럼증이 덜 유발되는 대로 옮겨 놓으면 일단 내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꿨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을 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는 치환술이고,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하셔도 증상이 거의 다 없어지시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거나 아니면 귀 안에서는 내 전정기관 내에서 이석증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두 군데 이상에서 생기는,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를 하러 몇 번 더 오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가끔 환자분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고 본인의 증상이 이석증이랑 비슷한데 찾아본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좀 있으신데요. 그 이석증 자체는 재발을 안 하는 병도 아니고 재발을 아주 많이 하는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20대, 30대 때 어지럼증을 겪었었고 그때 이석증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몇 년이 아니라 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지럼증이 다시 생겼는데 내가 분명히 느끼기에 전에 이석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석증이라고 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런 물리치료 하면 되더라 해서 실제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이석증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꼭 선생님께 보내드려서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증상은 매우 비슷하지만 귀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석증이 생겼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 가쪽 방골이관에 이석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의 이석을 덜 어지러운 위치로 움직이는 물리치료나 이석 정복술을 했는데 사실은 내 귀에서는 다른 데 이석증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다른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모양은 마치 이석증처럼 어지러우신데 사실은 뇌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석증 증세양이 반복된다고 느끼시더라도 꼭 다시 한번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런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석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진료실에 오셔서 내 귀에 돌이 있으니 돌을 빼달라. 그러면 내가 안 어지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석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석이라고 하는 구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석인 내 몸에서 한 번 생기고 그대로 그냥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만들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없어졌다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평생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노화 현상과 연관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40대, 50대에 조금 더 많이 생기고, 호르몬 변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생기고, 또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거나 뭐 교통사고처럼 외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충격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이석증이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예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네, 이석증 자체가 그냥 한 가지 원인이면 매우 쉽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딪혀서 이석증이 생긴다. 그럼 외상을 예방하면 되지만 많은 질환이 그렇듯이 우리가 다인성 병인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비인후과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이석증이 안 생깁니다.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설명드릴 때 결국 귀의 건강은 전체적으로 내 신체에 있는 변화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많이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뭐 내과, 뭐 정형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특히나 귀의 건강에 중요한 것은 노화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 만성 질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이나 다른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비타민 D 결핍이나 호르몬 변화나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누워 자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은 이석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잠을 자는 자세가 좀 중요할까요? 선생님은 어느 쪽으로 주무세요?
저는 보통 오른쪽으로만 네. 누워서 자는 편인데 그럼 이석증이 어느 쪽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른쪽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환자분은 오른쪽 귀에 이석증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래 오른쪽으로만 잤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기 되게 쉽거든요. 원래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이유는 이석증 자체가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이석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 자세로 계속 오래 누워서 주무신다면 그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 조금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허리나 다리를 다치셔서 특히 우리 병원의 정형외과나 이런 데 입원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서는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이석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귀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 건강에도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런 이석증 생기는 것이 자세를 내가 오른쪽으로 잠을 자는 습관 하나만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무셔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주무셔도 되고요. 왼쪽으로 주무셔도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항상 주의사항을 드리는 것은 간혹 가다가 이석증 안에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타입인 경우에는 저도 진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틀이나 3일 동안은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면 자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수면 자세랑 연관이 돼서 100% 이석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 중에서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만큼 증상이 생겼을 때 기다리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로 내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